어두운 새벽이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택배 상자가 미친 듯이 쏟아졌다. 15번 라인 밀어. 생수 먼저 빼. 배송 지연 뜬다. 빨리. 경기도 광주의 한 물류센터. 24살 진우는 15kg짜리 생수 묶음을 어깨에 둘러맨 채 비틀거리며 걸었다. 손바닥은 이미 다 벗겨져 있었다. 장갑 안쪽은 땀으로 젖어 축축했다. 그날은 2024년 5월. 비트코인은 6만 달러 근처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말했다. 이제 코인 끝났지. 다 지나간 유행이야. 그거 해서 돈 번 사람들은 운 좋았던 거고. 휴게실 TV에서도 전문가들이 떠들어댔다. 비트코인은 실체 없는 자산입니다. 결국 제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료들은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구겨진 작업복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거기엔 이상한 숫자들이 빼곡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 1.2조 달러. 실사용 자본은 아직 미미. 스택스 나카모토 업그레이드. 비트코인 레이어 2 확장 가능성. 남들은 차트를 봤지만 진우는 구조를 보고 있었다. 그날 점심도 그는 편의점 폐기 삼각김밥으로 때웠다. 동료 한 명이 물었다. 야 진우야, 너 아직도 코인 하냐? 응. 얼마 넣었는데? 거의 다. 미쳤네. 다들 웃었다. 하지만 진우는 웃지 않았다. 월급 250만 원. 그중 200만 원을 매달 투자했다. 남는 돈으로는 월세와 교통비를 내기도 빠듯했다.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을 때도 그는 괜찮은 척했다. 아들 밥은 먹고 다니니? 응 엄마. 사실 냉장고엔 물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상하게 확신하고 있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퇴근 후에도 그는 잠들지 않았다. 유튜브 대신 백서를 읽었다. 게임 대신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했다. 눈은 충혈됐고 손목은 늘 저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는 마침내 0.01BTC를 모았다. 당시 가치로는 90만 원 정도. 사람들은 비웃었다. 고작 그거? 하지만 진우는 휴대폰 속 지갑 화면을 한참 바라봤다. 마치 미래를 손에 쥔 사람처럼.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2028년 세계 경제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미국의 부채 문제, 끝없는 돈 풀기, 무너지는 화폐 신뢰. 그리고 사람들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돈은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신뢰가 만든다는 걸. 비트코인은 폭등했다. 10만 달러, 20만 달러, 그리고 결국 50만 달러를 돌파했다. 뉴스는 매일 비트코인 이야기뿐이었다. 하지만 진우가 진짜 주목했던 건 따로 있었다. 비트코인 위에서 움직이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 국경 없는 결제, 은행 없는 대출, 그리고 스택스 생태계. 2024년 400원 되었던 STX는 상상도 못한 가격까지 올라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제 진우를 찾아왔다. 형 지금 들어가도 안 늦었어요?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왜 안 팔았어요? 진우는 조용히 말했다. 난 가격을 믿은 게 아니야. 구조를 믿은 거지. 그의 자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스태킹 보상으로 받은 비트코인. 그 비트코인을 다시 생태계에 재투자. 복리. 그리고 또 복리. 어느 순간 그는 평생 만져보지 못할 줄 알았던 숫자를 넘어섰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공허했다. 어느 날 밤 그는 물류센터 앞을 지나가다가 잠시 멈춰섰다. 새벽 배송 트럭들, 지친 얼굴의 청년들, 축 처진 어깨. 그 모습은 4년 전 자신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 순간 진우는 깨달았다. 돈은 충분하다고. 이제는 사람을 살려야 한다고. 2030년 서울.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커피값을 원화 대신 사토시로 계산했다. 기업들은 비트코인 기반 회계를 사용했다. 그리고 진우는 세계 최대 비트코인 레이어 2 협의회의 의장이 되어 있었다. 수십조 원 규모 자산가, 세계 경제 포럼 연사. 하지만 그는 강남 펜트하우스를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처음 일했던 물류센터 부지를 매입했다. 그리고 그곳에 거대한 학교를 세웠다. 스택스 하이테크 아카데미. 예전엔 택배 박스가 쌓이던 공간. 이제는 청년들이 코드를 배우고 있었다. 벽면엔 거대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가난은 정보를 늦게 접한 대가일 뿐이다. 학생들은 단순 암기를 배우지 않았다. 비트코인 스크립트,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탈중앙화 경제학, AI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스스로 돈을 버는 구조. 우수 학생들에게는 재단 노드 운영권 일부가 위임됐다. 학생들은 실제 비트코인 수익을 만들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부모 빚을 갚았다. 누군가는 무너진 가게를 다시 세웠다. 또 어떤 학생은 울면서 말했다. 처음으로 미래가 보여요. 진우는 말없이 등을 두드려줬다. 그는 알고 있었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다. 희망이 없어서 무너진다는 걸. 2030년 가을, 오픈 프로토콜 재단 출범식. 전 세계 기자들이 몰려왔다. 진우는 자신의 자산 대부분을 청년 교육에 기부했다. 기자가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저도 한때 기회가 없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행사 마지막, 진우는 연단 위에서 낡은 택배 장갑을 꺼냈다. 구멍난 장갑, 땀 냄새가 배어있는 오래된 장갑. 순간 행사장이 조용해졌다. 진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2024년, 모두가 가격만 볼 때 저는 기술과 구조를 공부했습니다. 남들이 조롱해도 계속 배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청년들을 바라봤다. 가난한 사람에게 남은 마지막 무기는 공부였으니까요. 누군가는 울고 있었다. 진우는 마지막 말을 이어갔다. 지금 여러분 현실이 초라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우는 사람만이 미래를 바꾼다는 겁니다. 전광판 뒤편에는 실시간 비트코인 네트워크 그래프가 심장박동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진우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과거의 자신처럼 불안한 눈빛을 가진 청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